자, 이제 2020학년도네요. 그쵸? 2020학년도. 이게 그 모의평가는 1년씩 앞서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지금 2019년도이지만 올해 시험 본 학생들이 2020학년이 되다 보니까 2020학년도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일단 6월 모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유물의 사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 그쵸? 서울에 있는 암사동 선사유적지인데 여기는 신석기 시대와 관련이 있어요. 이거 신석기. 자, 신석기죠. 자, 그러면 움집 나왔고 신석기. 그럼 신석기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1번은 이게 빗살무늬 토기이기 때문에 이거 신석기가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1번이 되겠네요. 이거는 뭐냐면 이 그림은 덩이쇠예요. 이 덩이쇠가 많이 있었던 나라는 가야입니다. 가야는 철이 풍부했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비파형 동검인데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가 되겠죠? 청동기. 그쵸? 이건 이거 뭐예요? 이것은 안구일부잖아요. 이것은 이제 세종대왕이 만든 거예요. 세종대왕의 해시계. 그럼 이것은 조선이잖아요. 전혀 상관없죠? 이건 주먹도끼로서 구석기가 되겠죠? 구석기. 그쵸? 이렇게 해서 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부분이 한 문제가 나오는데 6월 모평에서는 신석기가 나왔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이문서는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내용이 쭉 있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신라 중에서도 통일신라, 그쵸? 통일신라 시대 때 있었던 민정문서예요. 민정문서. 그쵸? 민정문서는 촌주가 3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했고요. 3년마다 조사를 했고 이것은 세금 징수, 그 다음에 부역동원의 근거자료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통일신라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통일신라 시대 촌락의 경제 상황을 보여준다. 그쵸? 이런 거와 관련이 있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겠죠? 여기는 고조선이고요. 여기는 개항이고 고려 조선이니까 시기가 맞지 않죠? 네, 이렇게 시기 문제예요. 거의 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 백제 근초고왕과 태자가 이끄는 정예군 3만이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이것은 4세기 중엽, 백제의 전성기 때죠. 네, 백제의 전성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백제의 개박장군은 결사대 5천. 이것은 이제 7세기인데 660년에 백제가 멸망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 백제 멸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백제 멸망. 그러니까 전성기와 멸망 사이에 있었던 일,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5세기라든지 6세기에 있었던 일들이 들어가주면 돼요.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였고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였죠. 백제의 부흥과.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였다. 이건 698년으로서 그 남북국 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시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최승로가 시무 28조 건의하였다. 이것은 이제 고려 시대가 되죠. 고려 성종 때. 계속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돼요. 성왕이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다. 이것이 이제 백제 부흥과 관련이 있어요. 백제 부흥. 그렇죠? 백제 부흥 운동과 부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흥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흥, 부흥. 그렇죠? 네. 5세기에 그 고구려한테 한성을 빼앗긴 다음에 웅진으로 천도했다가 웅진에서 다시 사비로 천도하면서 중흥을 위한 노력을 한 게 바로 성왕입니다. 그래서 여기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했다. 이건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쵸? 최무선이 화포를 제작하였다. 이건 고려 말기가 되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제에 대한 거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이 제도는 관리나 직역 담당자가 공무를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 이건 전시과예요. 전시과는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예요. 고려시대. 그러면 고려시대에 대한 내용을 찾아라 이런 문제겠죠. 별기군은 개항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안 되고요. 2군 6위가 바로 고려의 중앙군입니다. 중앙군. 훈련도감은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거고요. 구서당 10정은 이것은 통일신라의 군대죠. 예, 구서당은 중앙군, 10정은 지방군입니다. 한국광복군은 충칭 임시정부의 군대죠. 충칭 임시정부의 군대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고려에 대한 이야기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후기 지배 세력 권문세족이죠. 그리고 친원적 성향이 강했고 국민왕의 반원 개혁 정책에 반발하였고, 그렇죠? 또한 그들은 서원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건 사림들이고요. 조선시대. 사출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부여에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권력을 이용하여 농장을 확대하였다. 이게 이제 권문세족의 특징이 되겠죠. 정변을 일으켜 14개조 정강, 이것은 이제 급진개업파죠.
개항기 때 급진개혁파의 가보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에 대한 이야기죠. 화백회의다. 이건 신라가 되니까 관련이 없죠. 지금 여기서 보면 권문세족. 고려시대 때 권문세족에 대한 이야기.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아들이다. 조카 단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니 김용서 등 재상들이 정치 실권을 장악하고 세력을 키웠다. 이에 수양대군은 한 명의 등을 시켜 이들을 제거하였다. 이게 바로 계유정난이에요. 계유정난인데 자, 이거 모르더라도 여하튼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빼앗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조에 대한 거죠. 세조는 왕권 강화를 했단 말이죠. 세조의 정책 뭐가 있을까요? 6조 직계제 실시하고요. 6조 직계제. 그리고 여기 직자 들어가잖아요. 직전법 실시합니다. 직전법 실시한다. 그리고 경국대전을 어떻게 하죠? 경국대전을 편찬 시작을 하죠. 그쵸? 네. 그래서 동의보감 편찬하였다. 이건 허준의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고요. 광해군. 그리고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세종대왕. 수원화성 세운 사람은 정조고요. 호패법 실시한 거는 태종 이방원이에요. 그래서 6조 직계제를 다시 실시하였다. 원래 이것은 태종 이방원이 했던 건데, 그쵸? 태종 이방원이 했던 건데, 다시 지우고, 이게 태종 이방원이 했던 건데, 이걸 그대로 왕권 강화 이용했던 사람이 세조, 수양대군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 개시와 후시가 있어요. 개시는 공무역을 뜻하는 거고요. 공무역. 그리고 후시는 사무역을 뜻하는 거예요. 후시는 사무역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시대다? 조선 후기에 대한 얘기예요. 조선 후기. 그쵸? 조선 후기. 사상들이 대두되죠. 사상의 대두. 자, 조선 후기. 노급이 지급되었다. 이것은 이제 신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청해진, 이건 장보고와 관련이 있고 통일신라 말기예요. 통일신라 말기. 하대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자, 회사령이 철폐되었다. 이것은 일제시대의 2기에 대한 이야기죠. 일제시대 1기는 회사령이 실시됐고요. 2기 때는 회사령이 폐지됐습니다. 건원중보, 이건 고려에 대한 이야기고요. 만상, 송상 등이 활동하였다. 이게 바로 조선 후기의 자유상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유상인들 한번 볼까요? 사상이라고 하는데 자유상인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의주에는 만상이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평양에는 유상이 있었고요. 자유상인들의 이름입니다. 개성에는 송상이 있었고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한강이 있다면 한강에는 경강상인이 있었습니다. 경강상인. 자, 경강상인. 그 다음에 여기 동래, 지금의 부산이죠. 동래에는 내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요게 이제 바로 사상들의 이름들입니다. 이건 조선 후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선 후기. 조선 후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 경제 파트죠. 자, 8번. 밑줄 친 최초의 철도는 우리나라가 어디에 최초의 철도가 놓였었냐면 서울과 인천 사이에 경인선이 최초로 놓였어요. 경인선. 이게 1899년 대한제국 시기 때 놓인 겁니다. 자, 그러면 딱 봤을 때 시기가 어디예요? 국권 피탈이 1910년이고 강화도 조약이 1876년이니까 1899는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가 되겠네요. 정답은. 그렇죠? 네, 1900년 들어가기 전입니다. 자, 다음 문제. 이 해전은 한산도 부근에서 벌어졌고 이순신이 나왔어요. 그럼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임진왜란의 한산도 대첩인데 자, 1592년 조선 중기죠. 권율이 행주장선에서 일본군을 물리쳤고요. 고경명, 조원 등의 의병이 있었고요. 강감찬, 이건 고려시대가 되니까 안 되고요. 청군대의 침공의 국왕이 남한산성, 이것은 이제 청군이니까 이거 병자호란이죠. 임진왜란이 아니라.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기역과 니은이 되겠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1번.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흉년 때 공명첩을 발행하여 진율에 보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명첩 나오면 양난 이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 공명첩은 관직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양반 문서가 되는 거죠. 네, 공명첩. 자, 중인과 서월의 벼슬길이 막혀 원통하고 답답함을 품은 지 이미 몇백 년이 되었다. 근래 서월은 조정의 은혜를 입어 문관은 승문원, 무관은 선전관에 임명되고 있는데 우리 중인만은
함께 은혜를 입지 못하니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중인들의 어떤 신분 해방 운동, 신분 해방 운동보다는 이제 뭐죠? 어떤 소청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하튼 조선 후기예요. 그러니까 시기만 잡으면 돼요. 이거 조선 후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다 시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와요, 지금. 네, 조선 후기만 잡으면 됩니다. 시기 문제다. 자, 가에 들어갈 사건 묘청이 주도한 것은 언제죠? 예, 고려 중기 때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입니다. 서경 천도 운동. 그쵸? 그럼 딱 여기 있네요. 그냥 묘청 서경 천도.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를 못 풀면 안 되죠. 그쵸? 새마을운동은 1970년에 있었던 박정희 때 있었던 거고요. 교조 신원운동은 1894년에 있었던 어떤 동학농민운동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학농민운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쵸? 예. 동학농민운동 전에 있었던 겁니다. 60만세운동은 1926년에 있었던 60만세운동이고요. 그쵸? 일제시대죠.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1920년대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제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려시대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윤봉길 의거, 이것은 한인애국단과 관련이 있어요.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은 1932년에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거죠. 이봉창 의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윤봉길 의거가 있었습니다. 윤봉길 의거. 김구가 상하이에 만든 거죠. 예, 이봉창이 거행한 의거를 조사한다. 활동 이렇게 돼 있죠. 밑줄 친 단체. 그럼 그 단체는 한인애국단이 되고 이봉창, 윤봉길 의거가 있었으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5.16 군사정변 이거는 박정희와 관련 있는 거고요. 광무개혁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대한제국 고종 때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이죠.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고요. 독립협회. 그리고 조광조가 현량과 실시한 것은 이것은 중종 때죠. 예, 중종 때. 기묘사화. 기묘사화는 이제 사화 중에 하나죠. 예, 중종 때 기묘사화 조광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탁과 베델이 만든 신문, 베델은 영국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치외법권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놈들이 함부로 못했죠. 예, 대표적인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죠. 대한매일신보. 그래서 반일 논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치외법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에 들어갈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문은 반일 논조의 기사를 실었고 가다 이랬어요. 무엇을? 국채보상운동도 지원했었죠.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에 있었죠. 국채 1,300만 원을 갚자 이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국채보상운동 정답은 4번. 이게 이렇게 반복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느끼고 그 내용들을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가게 하나를 제정한 것은 조선어 연구회입니다. 조선어 연구회고 근우회는 신간회와 근우회 이렇게 해서 민족유일당과 관련이 있어요. 여성단체고요.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 이것은 이승만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쵸? 방문국에서 발간한 최초의 근대적 신문 한성순보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 한성순보예요. 순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19 혁명 이승만 때죠. 이승만 1960년 4월 19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들어갈 유신헌법 이건 박정희고요. 그쵸? 4.19 혁명으로 누가 바로 이승만이 하야됐으니까 정답은 일단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인천 상륙작전은 6.25와 관련이 있고요. 제주도 4.3 사건은 이건 1948년 4월 3일 날 있었는데 이것은 50 총선거에 대한 반발이었었죠. 6.29 민주화선언 6.29 민주화선언은 이것은 1987년 6월 항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6월 항쟁. 네. 국민의 직선제 요구를 수용한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승만 하야. 4.19는 이승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적용한 치안유지법 1925년이에요. 풍자한 만화입니다. 일제가 무단통치 한계를 인식하고 통치 방식을 이른바 뭘로? 2기 때 문화통치로 전환을 했죠. 문화통치. 네. 그거와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망이망소유는 고려시대고요. 산미증식계획이 바로 2기에 있었던 거죠. 일제시대. 서울올림픽은 1988년이니까 현대고요.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한 것은 이건 개항기의 내용이죠. 개항기 전. 그쵸?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이니까 전혀 관련이 없죠. 일제시대 2기를 찾아라.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다음 문제. 대한제국이 외교권 박탈한 거 굉장히 중요하죠. 1905년 을사조약이죠. 을사늑약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강제조약이니까. 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가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게 되죠. 정답은 4번이죠. 비변사 설치 계기가 된 것은 이제 을묘외변 때 임시기구로 설치됐다가 삼포외란 때 상설기구가 되고
그 임진왜란 때 이제 완전히 모든 권력을 장악을 하죠. 사근육진 개첩, 이것은 이제 여진과 관련이 있는데 이건 세종대왕과 관련이 있고요. 병인양요, 이건 흥선대원군이고요. 그쵸? 5.18 광주 민주화투쟁, 이건 1980년 신군부 때 있었던 거죠. 5월 18일 날 신군부식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식이 아니에요. 전두환 계엄사령관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력 양성운동 가운데 조만식 등이 했던 거 뭐죠? 물산 장려운동이에요. 물산 장려운동. 물산 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시작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거죠. 네, 우리 물건 우리가 쓰자 이거죠. 그러니까 토산품 애용, 이게 답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1920년대에 있었던 거예요. 일제시대, 이것도 2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균역법 영조고요. 삼정이정청은 이거 진주 농민봉기 이후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세도정치기의 내용이고요.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에 개통이 되었고요. 박정희 때죠. OECD, 영어 나오면 누구다? 김영삼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IMF, OECD 이거 다 김영삼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운동의 영향 딱 보니까 누구죠? 유관순이죠. 유관순. 그쵸? 유관순 열사. 자, 3.1운동이죠. 1919년 3.1운동. 3.1운동이 계기가 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일본의 통치 방식이 변환되죠.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여기 있죠. 똑같은 문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돼요. 4번이에요. 4번. 그쵸? 네, 3.1운동이다.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비밀결사 조직이고 민주공화제를 추구해요. 1911년에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되죠. 운요 사건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원인이 되죠. 강화도 조약. 고종이 강제 퇴위당한 것은 1905년에 을사조약에 대한 반발로 1907년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 게 빌미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은 1882년에 이모군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모군란.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3.1운동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이 사진은 1948년 50 총선거다. 그러면 재헌국회죠. 계속 재헌국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쵸? 예,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최충원 때, 고려시대 최충원 때 만든 거고요. 홍범 14조는 2차 가보개혁 때 반포된 겁니다. 2차 가보개혁. 대한국 국제가 제정되었다. 이건 대한제국식이고요. 대한제국. 교육입국조서, 이것은 2차 가보개혁이에요. 2차 가보개혁 때 홍범 14조하고 교육입국조서가 반포가 되었고요.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이게 이제 그 친일파 처단에 대한 처벌법 제정한 거, 이게 재헌국회가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4 남북 공동성명, 이것은 1972년 7.4 공동성명이죠. 공동성명. 시기는 박정희 시대가 되겠죠. 자, 개성공단은 김대중이고요.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은 노태우가 되겠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는 이거는 광복 직후죠. 광복 직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후에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것은 노무현이죠. 그쵸?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에 통일의 3대 원칙이 합의된 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그러면서 뭐도 만들어졌죠? 남북조절위원회. 남북조절위원회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남북조절위원회가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해 2020년에 출제된 6월 모평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런 것들, 그 이전에 2018년부터 제가 지금 2018년도 거부터 했잖아요. 6월, 9월 수능 이렇게 했죠. 그리고 지금 2019년 6월, 9월 수능을 끝내고요. 올해 2020년도 6월 거를 지금 푼 거예요. 그쵸? 이제 9월 거 풀면 올해 이제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측을 할 수 있죠. 이렇게 8개 정도의 모의고사만 본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번에 이제 수능 나오는 문제들 예측 가능하고 여기서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모평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